이어서 66번. 이게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 문제죠. 자, 적어요. 182. 딱 문제가 매도 줄 거예요. 그 다음 줄에 소실 줄 거예요. 이 문제 보는 순간 막 위험부담입니다. 그냥 문제 보고 딱 기억을 해야 되고 무슨 문제인지. 자, 매도가 쌍무계약, 소실, 후발적 굴름. 이게 뭐라고요? 위험부담. 자, 1번 을의 과실 줄 거예요. 을이 누굽니까? 매수인이 채권자제? 채권자 과실이면 채권자 책임져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먼저 합니다.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줄 거예요. 수령지체 중 갑과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 줄 것이에요. 그거는 뭐와 똑같다? 을의 과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답이 4번이야. 자, 그래서 1번에 을의 과실, 채권자 과실, 4번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 같은 거예요. 자, 2번에 갑의 과실은 이거는 이혼부담이 아니고 손해배상. 3번에 불가항력, 쌍방 책임이 없는 거죠. 청구할 수 없다. 자, 5번에 불가항력으로 소실되면 주었던 돈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공식 의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래요. 자, 67번 동시행한 몇 건? 178적고 1번 피담보채권 변제 줄 거예요. 변제와 건저당 말수는 동시가 아니고 뭐가 선이야? 변제가 선이잖아. 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잘 나오잖아. 2번 선이행 의무자가 누굽니까? 중도금을 줘야 될 매수인 생각해야 돼. 선의무 이행자 나오면 중도금. 지체 동안 상대방 채무 이행기 도래줄 거. 그게 뭐야? 매도인 소유권 등기줄 날이 온 거야. 상대방 채무 이행기 도래가 뭐라고? 매도인 등기줄 날이 왔다. 그러면 동시행관계 있다가 돼야 돼요. 틀렸다. 3번 항배권은 마지막에 행사 원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재판 가서는 행사나 원용해야 되지만 실제법에서는 주장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연기적 항배권 맞다. 됐어요? 연기가 뭐야? 상대방이 할 때까지 주장하는 거야. 연기적. 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진행됩니다. 5번이 답이네. 줄 거요. 청산금 지급. 그 밑에 목적의 본등기 및 인도금을 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입니다. 다시 청산금하고 밑에 목적물 인도와 본등기 서류가 무슨 관계? 동시. 그 답은 5번입니다. 뭐와 뭐? 청산금과 본등기 및 인도가 동시다. 이렇게. 그래서 동시항배권인가 아닌가 이렇게 정해야 돼요. 68번. 자, 183 적고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183 적고 1번 갑은 대가관계 줄 거 봐. 이런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항할 수 없다가 돼야지. 틀렸다. 없다가 돼야 돼. 없다. 이것도 공식이라도. 자, 2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면 보상관계죠. 을은 병에게 여러분 부당이득 원상회복은 누가 해야 돼? 갑과 을 하지 병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병은 다시 말해서 수익자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없는 게 뭐야?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의무도. 3번 수익 이습 후에 갑이 을의 채무를 계약을 해자면 병은 을에게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다. 5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취소되면, 자, 여러분, 병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차고 취소는 원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가 안 된다. 왜 안 된다? 예, 새롭게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옳은 거 답입니다. 자, 5번. 수익어차피 참 병은 갑에게 아니고 을에게,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하는 거예요. 요약자가 갑이 아니고 병은 을에게 요리돼야 돼. 그래서 요 좀 다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자, 69 매매네요. 매매. 자, 1번. 자, 매매했는데 해지해 줄 거라. 자, 여러분, 해지하게 되면 원상 회복이 있어요. 그 원상 회복에는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가산하죠. 두 번째 줄 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아니고 돼야 돼. 부당이득, 다른 말로 원상회복에 속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잖아. 이거는 어디에 속한다? 원상회복이지. 다른 말로 부당이득 반환이지. 그 다음 줄에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은 아니다가 돼야 돼. 여기 답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고. 이번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줄 최고 없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 여기까지가 무슨 약정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중도금을 을이 안 주면 채무하지 않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 본다. 이 약정이 무슨 약정이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맞췄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 다 알고 맞추는 게 아니래도. 자, 요약집 189 적어요. 거기 무슨 약정입니까? 물으면 189에 큰 글자 세 번째 중 거기 실권약관입니다. 무슨 약관? 실권약관. 실권이 뭐야? 권리가 없어진다는 약관이라도 무슨 약관? 실권약관. 그걸 다른 말로 자동해제를 부릅니다. 189에 자, 실권약관 찾았어요? 큰 글자 읽어봐요. 실권약에서 중도금은, 전대금은, 지금 그럼 문제로 가자. 그럼 중도금을 건할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금이가 잔대금이가? 그럼 건할자에 자동 해제됩니다. 그래서 불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맞아요. 이게 실권약관이라는 거야. 자, 문제 3번 다시 가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고 을의 채권자 병이 그 등기된 부동산을 뭐 했다? 가압류했네. 그럼 병은 제3자이다 아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됐잖아. 매수인 앞으로. 그리고 병이 가압류했잖아. 병은 제3자이 아니야? 맞죠? 그래서 해제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병에게는. 맞아요. 여기서 아까 말한 뭐다요? 요 제3자는 앞사람을 봐라. 누굴 봐라? 앞사람 을이 등기했나 안 했나? 했죠? 그리고 공시가 주면 제3자가 되는 거야. 만일에 이 문제에서 을명으로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어. 병이. 채권 가압류권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런데 아까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는, 통정에서 제3자는 채권을 가압류해도 된다. 자, 그 이해가 안 돼요. 자, 7번 봐요. 그럼 여러분 어디 보는가 하면 192
몇 페이지? 자, 이렇잖아요. 봐요. 지금 문제가 갑이 을과 계약했잖아. 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하고 거기에 병이란 놈이 이걸 가압류했잖아. 그러면 요 병이 제3자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거야. 이 제3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시까지 갖춰야 돼. 그래서 누굴 봐라? 앞사람이 등기하고 공시 갖추면 제3자 맞아요? 앞사람이 등기 안 하면 채권자죠? 여기에 뭐 갖춰도? 공시를 갖춰도 제3자이다 아니다? 그래서 채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해제에 있어서는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그 문제입니다. 저 4번 갑이 을의 채무령에 대해서 원인 일부를 정화했다 하더라도 을이 이를 이유로 갑의 계약 해제 또는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실상계는 자 해제도 인정되지 않고 어디도 인정하는데 오늘 배웠던 건 표현 대리도 과실상계 본질 정의 안 하잖아. 두 가지 계약해야 돼. 5번 갑이 을의 채무령으로 해제 후에 을은 차고 취소할 수 있나 없나? 해제 후에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5번은 쉬운 거예요. 시험 잘 나오죠. 5번도. 해제 후에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 69번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많이 틀렸을걸? 확인해 볼까? 맞췄어요? 네, 어렵다 해도. 다 지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돌아버린데도. 자, 1번이 뭔가 하면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줘야 되죠. 그건 몰라요? 금전은 언제부터 이자가 살아난다? 받은 날로부터.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범이지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에 이자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1번이야. 찾았어요? 2번은 실권약관은 중도금을 거래주지 않으면 자동예면 그날 자동해대. 근데 잔대금을 거래주지 않으면 잔대금은 안 준 날이 아니고 등기제로. 왜? 잔금과 등기서는 동시잖아. 그 실권약관 판례를 인정해야 되고. 3번은 제3자는 누구다? 앞사람이 등기하고 등기해야 된다. 4번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는다. 5번 해제 후에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공부 다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읽을 때는 돌아버린데도 수고했어요. 그 해제가 어렵다 이거. 자, 70번 일방예약 매매 195 적고 1번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관계를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가 형성권이야. 니은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예약이 성립한 이후에 상대방의 예약 관계를 행사 전에 전부가 멸시되어 이행불능이 되어도 예약권 행사할 줄 이행불능이 되면 못하지. 4번 예약 관계권은 성립한 날부터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 그래서 디귿 디열이 잘못됐다. 195페이지 있습니다. 복음되고. 자, 71번 틀린 거. 이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겠지.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2번 성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서 나가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죠. 3번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이후의 과실은 누구 거? 매수인이잖아. 198 적어라. 198 몇 페이지? 198 대금 다 주면 과실은 매수인 겁니다. 그 과실이 뭐야? 예, 월세 차임 지료를 말한대도. 4번에 취소 효력이 성립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 대액도 효력이 성립하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맞아요. 72번
갑이 1억에 1천을 1억에 매도했는데 그중 200이 병의 소유다.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다. 매수인은 모르고 있다. 을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모르고 있다. 선이다. 이게 무슨 문제고?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까? 일부가 타인 소유입니까? 네, 일부가 타인 소유입니다. 됐어요? 200제곱이 병의 소유에서 이전하지 못하잖아. 권리 전부가 타인이 아니고 권리 일부가 타인이라도 1악 대 선의는 모두 인정하고 199페이지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199페이지 자 매도인 담보 책임 박스 보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암기에 있어요. 거기 이해 안 되면 못 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밑에 암기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뭐 이게 안 되고 이 문제 풀려고 덤비면 안 맞대도 물론 맞을 수도 있지 찍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자 이 권리하자 담보 책임 딱 나오면 전부가 일부가 수량보조 일부가 용익 저당권 전세권 행사 요 5개 전, 일, 수, 익, 저당전세 여기 해야 돼. 두 번째는 대금을 깎아달라. 감액은 어디 나온다? 일부 여기 안 나와. 여기 세 군데는 안 나온대도. 세 번째 매수인이 선이면 모두 인정한다. 그럼 지금 문제가 일부가 뭡니까? 타인 소유잖아. 선이면 다 인정하는 거야. 지금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돼 있잖아. 거기 선이란 거야. 문제에서. 그런데 선의는 모두 인정. 악이 인정되는 게 뭐다? 전, 악, 해니까 이거는 여기 상관없는 거잖아. 전악계는 전부가 타인일 때 악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잖아. 1, 대 요거잖아. 요거. 1악 때. 이제 더 적으면 수익은 악일 때 없고, 저당전세는 악이라면 손해잖아. 그리고 계약한 날이다, 안 날이다. 1년이다, 안 날로부터 1년. 여기 돼야 되고. 이게 딱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밑에 박스 있잖아. 그걸 자꾸 메어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거기 돼 있어.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일 수익 저당전세 어디 소수인가를 먼저 찾아야 돼. 전부가 타인인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인지. 자, 그러면 기업 대금 감액 됩니까? 니은 이제 200이 타인 거잖아. 1000 중에서. 그럼 800이라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디귿 감액과 손배도 할 수 있다. 전부 인정하니까. 리얼 안날부터 자 속간사실 안날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자 안날 줄 거. 그러면 요 안날이 언제예요? 요에 대한 판례인데 안날이라는 것은 남의 거다. 200이네. 200이 없네. 남의 거다. 이게 아니고 자 봐요. 1000을 샀잖아. 매수인이. 그런데 200이 넘을 거잖아. 병소유잖아. 그러면 이 안날이 뭐냐? 이 매수인이 200이 병의 소유여서 이제 갑이라는 놈이 나에게 이전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안날인 거야. 그냥 단순히 병의 소유네 200이 이게 아니고 병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나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날이는 거야. 단순히 안날이 아니고. 어려운 판례입니다.
해설 봐, 해설. 해설 뭐라고 돼 있노? 아니, 해설 마지막 리얼. 단순히 안날이 아니고, 예. 제3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안날리로 돼 있잖아, 쭉 마지막쯤에. 아, 그래, 안 돼 있나? 3회다, 3회. 봐요, 마지막에 매수인에게 이자를 놓게 되었으면 확실하게 된다 돼 있잖아. 그게 판례 내용이야, 그게. 마지막에. 그냥 단순히 안날이 아니고, 언제부터 그럼 1년 내에 할 거고. 판사님 보세요. 이 병의 소유이기 때문에, 왜? 타인 권리 매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 소유이더라도 얼마든지 병이 오케이 해서 넘겨주면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이 소유자 병이 200 갖고 있는 일부 가지고 있는 병하고 원래 주인 이 천판 갑하고 그 갑의 자기는 800이란 거잖아. 200이 병의 소유라면 1000을 팔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자가 협상하고 뭐 했겠지. 그래도 요놈이 나는 못 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일부가 제3자에 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이 나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한 날. 그게 안날이야. 단순히 안날이 아니고. 단순히 일부가 병의 소유네. 그때부터가 아니고. 단순히 병의 소유네 하도 서로 합의하면서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안 되겠구나. 아하. 그때부터 1년이 돼. 그래서 리얼이 틀린 거야. 상당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그렇지.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제3자 소유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 날. 여기 안날이라도. 해설 쭉 줄 건가 마지막 거 거면 돼요. 이 안날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막연히 병이 200의 제곱이다. 타인구구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병이라는 놈이 200을 못 넘겨준다 하니까 매도인 갑이 나에게는 더 이상 넘겨줄 수 없겠구나. 그 사실이 확실하게 된 날. 그날이 안날이란 뜻입니다. 판례가 그리 보는 거예요. 안날. 그게 맞잖아. 그냥 단순히 병의 소유이다. 그때 안날부터 1년 아니고. 그러다가 서로 협상을 해갖고 뭐 된다 안 된다 시도르다가 한 달 갈 수도 있잖아. 또 한 달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병이 뭐라노? 나 이제 그만하고 끝내자. 병이 나 이제 절대 못 준다. 그러니까 갑이 최종 찾아왔겠지. 얼보고 그동안 2달 동안 노력해도 안 된다. 어쩔까요? 그때부터 1년이다 이 말이야. 그게 맞잖아. 현실 가면. 안 그래? 판례가 여러분 섬세하면서도 정확하다 해도 70. 그럼 다음 몇 번이고? 4번. 참고로 안날 이런 판례가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좀 사실 문제를 10회를 내다 보니까 400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많이 안 나오는 지문들을 실어 놓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다 안 돼 있는데 좀 중요한 것보다 좀 안 중요한 게 딱 나와 있으니까 더 모르지. 중요한 것도 모르는데 덜 중요한 게 나와 있으니까 더 모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거야, 그거. 자, 73번. 문제 몰라야 됩니다, 이것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거. 자, 계약 해제 줄 것이고, 소멸 줄 것이고, 4번 줄 거예요. 요, 한자 요 과실이 뭐고, 이거? 요 과실이 뭐? 요 과실이 있고, 아까 무슨 과실이 있노? 요 과실이 있잖아. 됐어요? 요거는 부주의. 고의 과실했을 때 요 과실이야. 주염 위반, 부주의가 위에 과실이고 밑에 거는 뭐라고? 차임, 지료 이런 게 밑에 과실이야. 글자는 똑같아. 한글로. 한자가 달라. 고의 과실할 때 위에 거고 아까 차임하면 뭐라고? 밑에 거. 그 과실 수치. 그래서 4번 계약 해제 손배입니다. 그거만 읽으면 돼요. 그냥 74번. 이거는 또 무슨 문제예요? 동의 없이 양도전 대한 거죠. 193이 213이네. 213. 213 적어요.
뭐라고? 213. 자, 갑은 을에게,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양도입니다. 자, 기억. 을은 병에게 동의받을 의무가 있다가 돼야지. 두 번째, 동의 없어도 을과 병의 계약은 유효. 맞네?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맞잖아. 자, 4번, 자, 병이 을의 배우자입니다. 부부네? 그때 동의 안 받고 해도 해직권이 없다 했잖아. 해직권 할 수 없다가 돼야 돼. 틀렸다. 부부니까. 또 미음에 만약 을이 받아서 병에게 양도했네. 동의 받았죠? 근데 문제는 줄 거요.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자임 채무는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가 맞아. 예. 만일에 연체자임이 500 있다. 그거는 원래 주인하고 끝나는 것이, 새로운 주인은 자기가 취득한 이후부터 발생한 연체자임이 자기 거지,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 뭐야? 자, 지상권자가 지료를 3년 안 줬잖아. 옛날 주인은 2년, 새로운 주인은 1년이야. 합산돼 안 돼? 똑같은 논리잖아, 미음하고. 이미 발생한 거는 옛날 주인이 가져가지 내게 오는 게 아니야, 병에게. 그 말이야. 그런 거는 논리를 하나 세워놓으면 쉽습니다. 자, 75번이 뭐다, 이게? 주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기억. 묵시적 갱신이 법정 갱신입니까? 맞아요? 예. 그럼 몇 년이고? 2년이야? 주택이니까 2년이지. 상가는 1년. 와, 어찌 알았지? 하나 더 물어보자.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 갱신이 되면 몇 년? 예, 정함이 없다. 예, 민법은 정함이 없다. 건물 전세권도 법정 갱신되면, 전세권에는 그러니까 건물에만 법정 갱신이 있지 토지는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둘 다 정함이 없다 해도 애올 때 어떻게 온다? 특별법안 2년, 1년. 그 애는 정함이 없다. 그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다.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완벽한 요약집은 어디 있는가 하면 143이나 될게요. 이게 전세권이니까 142네. 142 적어보시고, 맨 위에 있잖아. 그 도표그 모르면 안 됩니다. 142에 법정갱신. 자, 건물 전세권 두 번째 줄.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 민법상 임대차 두 번째 줄. 정함이 없다. 주택은 밑에. 상가는, 수고했어. 거기서 좀 더 설명해 볼까, 그러면? 보지 말고 대답해 봐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과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이 정함이 없다며? 건물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정함이 없다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주택은? 상가는? 그러면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을 때 어떡하노? 이때 건물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누구야?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무슨 통고? 해지 통고야, 소멸 통고야? 소멸 통고입니다. 할 때마다 틀려요. 괜찮습니다. 몇 개월이고 둘 다? 6월 후에 소멸되고.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이잖아. 요놈은
임차인은 요리 다르잖아. 그래서 아까 전세권은 전유성이야. 전유성. 소멸 통고했을 때 6개월이야. 누가 하든 간에 전세금 때문에 그래.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된다고 상가를 제대로? 자, 그럼 봐요. 전세권이나 민부상 임대차는 둘 다 할 수 있잖아. 주인이나 세입자. 주택은 임대인은 몇 월? 임차인은 몇 월? 임대인은 안 되고 둘 다 마찬가지야. 임차인만 하고.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1월이자 주택상가는 3월이야. 3월이. 이야, 이 돌아버린데도 괜히 오늘 하고 났네. 그냥 집에서 몇 개 맞춰서 좋다고 실력도 아닌데 막 기분 좋아서 있어야 되는데 괜히 수업을 듣으니까 더 돌아버리네. 더 해줄게. 그걸 좀 견디면 돼요. 봐요. 그럼 결론 끝났어. 이거 애울 필요도 없어. 이 두 개 어떻게 하노? 주택가 상가에는 누구만 되노? 몇 월이고? 3월이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 어디에? 주택가 상가에. 끝. 그리요 이랬잖아. 임대는 안 되고 임차인만 3월이. 그럼 이거 봐 여러분. 아까 전세권은 전유성 6월 끝. 그러면 임대차만 6월 1월 이거만 하면 되잖아. 다시 주택가 상가에 누가 살아? 임차인이라는 3월이라는 임차인이 사는 거야. 임차인만 해제 통과하고 3개월이라도 3월이 임차인. 임차인 이름이 3월이라도 그럼 이 밑에 두 개 끝났잖아 이거. 그래도 안 헤어지는 분을 위해서 3월이. 전세권은 6월. 둘 다 6월. 그러면 6월 1월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임대차만 민법상 임대차만 6개월. 괜히 이거 했구만. 요 하고 넘어갔으면 기분 좋았는데 2년까지 하면 얼마나 좋노? 거기에 부수에서 나 설명해서 그래. 자 2번 다시 75번 봐요. 답이네 봐요. 묵시에 계시되면 갑이 누구고? 임대인이잖아. 해지동거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게 답이잖아. 임차인만 3월이. 설명 잘했네 그냥. 자, 3번 1년 정하면 임차인은 1년도 주장하고 2년도 주장하고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하고 2년 됩니다. 3번도 알아야 돼요. 4번 자, 끝나기 전에는 등기명령 안 되고 왜? 임차권 등기명령 끝나고 보증권 못 받았을 때잖아. 5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병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대항 요건 갖췄나 안 갖췄나? 그럼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어른병에게 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맞다. 76번 역시 주택이네요. 1번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미치고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 대지에는 환가 대금에 안 미치더라? 우선 면제권이 저번 주에 한 것 같은데 토지의 저당이 되고 그 후에 건물이 신축된 거야.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간 거야. 그때는 토지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다. 안 돼? 그럼 요거만 할까? 대지만 미친다. 어떨 때 안 미친다고? 토지의 저당이 되고 그때는 건물조차도 없었어. 그 후에 건물 지어가지고 임차인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대지에도 환가 대금에서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면 저당권자 울다 울어. 말이 안 되잖아. 자, 2번 등기명령이 되고 다시 들어갔네. 최우선 없다. 이번에 우선은 있다 없다? 있다. 최우선 없다. 누구? 등기명령 돼 있는 집에 들어간 자.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돼?
대항력이 없잖아. 그러면 그 밑에 경각이는 매수인은 임대인지 승계하지 않는다가 돼야지. 대항력이 없으니까. 4번 소액은 언제까지?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최우선 면제 받아요? 지금 최우선 면제 요건이다. 4번 맞아요? 그럼 뭐는 갖춰야 되노? 주주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주만 갖추면 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맞아요. 자, 마지막 주민등록 신고는 도다리야 수리야? 수리 칠판. 제가 이름 뭡니까? 이강수리잖아. 수리. 그래도 뭐 도달로 찍고 있다 나중에. 수리라도 수리. 글이라도 연결해서 해라. 수고했어요. 아, 이 참. 그 여러분 모든 시험은 최선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집에 가서 120문제 딱 보고 요약지 2번 딱 보고 다음 주 만나요. 그러면 막 다음 주에는 다 풀린다. 진짜입니다. 자, 77번 226쪽 상가입니다.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은 입법이 정되지 않고 기간 정하지 않아도 1년입니까? 상가는? 여기 주택이라면 기간 정하지 않으면 2년 요리되는 거야. 똑같아 내용이. 자, 3번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맞아요? 예, 4번이 뭐가 틀리노? 답이다. 누가 사업자를 내야 돼? 전차인이 해야 돼. 그래서 유지된다가 되지 마지막에 틀리네. 전차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 갖는 거야. 5번 서울에는 9억이지. 그죠? 얼마고? 5억이고 월세 5천만 원이야. 월세 일시 100, 1000만 맞아요? 5천만 원 곱하기 100하면 이거 얼마고 이거? 50억 아이가? 내 맥은 500이 돼야 돼. 그게 10억 나오잖아. 이 50억 월세를 주는 데도 있겠지 그때.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뭐 곱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잖아. 월세가 500 해봐. 곱하기 100하면 이게 얼마고? 두 개 더 넣으면 이게 5억이잖아. 앞에 5억 있잖아. 토탈 몇 짜리고? 10억이란 말이야. 그럼 서울은 9억. 과밀은 6구 맞아? 그 다음에 6구다 6구. 그 다음에 54 맞아요? 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대. 이갑질 사장이가 좀 주고 저 수주를 했잖아. 969국에 5437이란다. 전화번호가. 그렇지. 수주를 안 그랬나? 그 수고만 생각도 배우는 거야. 아, 몇 국에 몇 대. 그런데 이게 뭐 안 해야지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하여튼 969국에 5437 전화번호가. 여기는 900이면 요 되고 저 북구가 어디입니까? 없어요? 동구가 900입니까? 969.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런데 초가 되면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돼요?
초과돼도 인정되는 거 5개. 대권, 해계, 감. 페이지 몇 페이지? 226에 아까 대권, 해계, 감. 대가 뭡니까? 대항력. 권은 권리금. 해는 해지권. 여러분 226 맨 위에 두 번째 칸. 초과해도 인정되는 거 화살표 돼 있어요. 대, 권, 해, 계. 하나 더. 감염병에서 뭐 했을 때, 폐업했을 때 해지할 수 있잖아. 코로나법.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 자, 5번, 78번. 가담법은 241 적고. 여러분, 가담법은 1번, 매매 대금이 안 되고 무슨 대차? 소비 대차. 무슨 대차? 소비 대차. 꼭 기억해야 돼요. 2번이 왜 답이에요? 후순위자는 청산기간 2개월입니다. 5번 틀렸다. 2개월 내에 하나요. 예,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습니까? 예. 2번 중요하다. 3번 평가액이 피해담보책에 미달한다. 실행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가도 통지해야 되고. 5번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자가 제3자가 선의가 돼야 돼. 악이면 안 돼. 그래서 악이라면 제3자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돼야 되고. 5번에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이야. 1개월이 아니고. (79번) 집합금을 해서 옳은 거래 1번 연체로 줄 거라. 관리비에 포함됩니까? 안 되잖아. 2번 구조상 공용분 덕실 변경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여기 답이다. 234 적고. 자, 7번 봐. 이 공용분 나오면 이거 확인하고 등기. 구조상이 있고 뭐가 있다? 규약상이 있잖아. 이거 등기 안 합니다. 규약은 등기해요? 합니다. 공용분 덕실 변경은 공용분을 덕실 변경 안 한다 했잖아. 이것만 합니다. 규약상 공용분만 등기하고 구조 덕실 변경 둘 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야 나야 돼요. 거짓말이다 지금. 3번 공용부분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됩니다. 4번 일부 얘기만 적용되면 마지막에 일부 공유지 전원이 아니야. 5번에 전유 부분 저당권은 마지막에 대지사인권에도 미친다. 79번 틀리신 분은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79번 틀린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 80번은 틀려도 돼. 왜? 어렵잖아 이거. 자, 80은 248이나 250 적고.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적어라? 네, 이제 될 거예요. 매수가 신탁자 다른 놈이 수탁자. 요 유형에 있고, 파는 놈이 있고, 샀는데 산 놈이 누구라고? 수탁자 다른 놈이 신탁자. 요 유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수, 요걸 뭐라 불러? 계약. 매수가 신이면 이게 중간 생략행입니다. 딱 적어놓고, 자, 문제. 갑과 을이 약정을 한 후까지 잘라. 두 번째 줄. 약정이 무효입니다. 약정 무효 적고. 자, 그러면 갑이 신탁자고 수탁자가 을이에요. 자, 그럼 7번 봐요.
이걸 하면 갑이고 을이 약정이 무효다. 요걸 하면 갑이 밑으로 와야 돼. 을이 수탁자고 맹신딱 약정이 무효다. 여기까지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하고 줄 거, 이전늦게 줄 거. 누가 매수했습니까? 을이 누구예요? 수탁자가 병이라는 사람부터 매매하고 자기 앞으로 돈 깼네. 그게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계약명의신탁. 요리 되는 거예요. 딱 요리 적어. 그래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그 다음 줄까지 읽어도 몰라. 두 번째 줄 말미나 세 번째 딱 읽으면 답이 딱 나와. 어느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답은 이거야 그냥. 이 매도가 선이라면 등기가 뭐? 유효. 수탁자 을이 소유권 가져가고 이게 알았다면 등기가 뭐다? 무효.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병이 소유자다 이래 되는 거야.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 병이 누구인가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요 을로부터 제3자 정이 나타났다. 요 놈은 선악불문하고 둘 다 요 놈이 제3자 가져가요? 둘 다? 위에 거든 밑에 거든? 그럼 답은 3번. 병이 알았다가 악이야. 그런데 그 을의 사정을 아는 아는 악이야. 등기하면 정은 제도하지 못한다가 아니잖아.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갑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물으면 7번 봐요. 밑에 거는 요거는 앞 사람이 을이 소유자야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취득은 선악불문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위에 거는 자 약정이 무효죠. 그 얘기한 등기도 무효잖아. 이 약정 무효와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은 선이든 악이든 가져갑니다. 요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놈은 선악불문 여기면 자 1번 약정 무효입니다. 요 두 명 요거 2번 몰랐다가 선이야. 그럼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을이 소유권 가져간다가 2번이네. 3번 했고 4번 을이 매수자금을 줘야 돼. 이제 봐요. 자 등기가 유효면 을은 갑에게 매수자금을 갑은 부당이득 청구합니다. 매수자금 소유 부동산은 안 돼요. 매수자금을 청구하고 5번 자, 병이 알았는지 여부는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줄 거라. 이 파는 놈 병이 저 약정이 있는 거 알았다 몰랐다는 계약할 당시 수탁자와 계약할 당시 따진다. 다시 왜 이 사람이 선악불문해요? 밑에 거는 소유자니까. 앞 사람이 소유자면 선악불문하잖아. 위에 거는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자는 선악이야.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 수고했어요, 여러분. 예, 조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30문제, 딱 40문제, 딱 3회분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월요일부터 몇 시까지 와야 돼요? 9시 30분부터 시험 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